오답 질문 18번 14번 또 밖에 없어? 자, 14번 한번 보자. 이거 저번 시간에 같이 안 풀어줬나? 자, 14번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fx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4, -2 위에서의 접선이 또 2, -3을 지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 위에 두 점을 다 알려줬어. 그래서 접선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이 접선의 기울기, 첫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4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2분의 1이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F'4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지. F'4 접점에서 접점의 x좌표를 도함수식에 넣어준가. 요게 2분의 1이다. 이거 알 수 있고 F4는 마이다. 요걸 안 상태에서 이제 순간 변화율 조작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x제곱이랑 fx제곱이 커플이고 f4랑 4가 커플이라 그랬지.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4f4를 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x제곱 fx제곱을 빼자 얘들아. 이렇게 뺐으니까 더해줘야지 조작이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바꾼 거를 원래 상태로 안 돌려놓으면 그건 조작이 아니라 변형이지. 식변형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한 연산을 해보면 요거 따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앞에 거는 x제곱으로 묶어주고 마이너스도 꺼내버릴게. 그러면 fx제곱 빼기 f4 이렇게 생겼고 x 빼기 옆에다 써야지. 그러면 뒤에 거는 x제곱 빼기 4를 fx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x를 이제 2로 보내라니까 자 0분의 0꼴이니까 조작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펑션 앞 모양은 변형시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기울기 모양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근데 만들었으니까 이제 없애야지. 자, 요 상태에서 x2로 다시 보내보면 요거 4 빼기 4, f4 빼기 f4가 되니까 f'4가 돼준다는 얘기고,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주는 거고, 여기 2 넣으면 0분의 0꼴이 되니까 약분해준 다음에 다시 2 집어넣으면 4가 돼준다. 자, 이렇게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고, 자, 오른쪽 것도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해준 다음에 2 다시 집어넣으면 4, 여기 2 집어넣으면 F4. 자, 그래서 이 극한식의 수렴값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순간변화율 조작 형태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거고, 곱미분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들아. 곱미분 조작을 저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얘는 좀 이상하고, 뭐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주는데 점 두 개를 알려주는 게 이상하고, 어쨌든 뭐 여기에서 F'사랑 F4를 간접적으로 알려줘서 구하라는 거잖아. 요거 해주고 메인은 그냥 이거 푸는 거지. 근데 요 내용은 사실 이 전 단원에서 이미 다루고 있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은 고1 과정 항등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고1 때 항등식 문제를 충분히 풀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좀 걸릴 수 있어. 일단 해석을 좀 해보자. 자, 이 식은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y랑 x를 변수로 갖는 함수야. 그치? 근데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a를 변수로 본 항등식으로 봐달라는 얘기잖아. a 관계없이, 이 얘기는 a가 변수인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a가 변수라는 거는 x, y가 상수라는 얘기인 거지. a를 변수, 단독 변수로 보고 싶으면 x, y는 상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에서 처음 배우는 게 내림차순 정리가 있지. 내림차순 정리를 왜 하냐? 변수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자, 아리나,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몇 차식이 돼? 그러면 x에 대해서는 몇 차식인데? 그럼 a는? a 제일 차수 높은 게 1차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1차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없는 애들 y까지 포함이야, 얘들아. 빼기 y.
플러스 6은 0. 자, a가 변수면 식을 니네들이 이렇게 내리자 좀 정리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a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눈에 보이니 얘들아?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지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니까 x는 0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얻을 수 있고 x가 0이면 여기서 y는 6이 돼주네. 그치?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5가 돼주는 거 같네. 괜찮니? 그러면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0, y는 6을 지나고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1, y는 5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킬러 문제에서 또 복잡해지는 거, 니네들이 처리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야. 한 문제에서 변수를 3-4번씩 변화시키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변수가 뭔지 상수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 일부러 바꾸는 거야, 자꾸 변수를 짜증나게 하려고. 알겠어? 자, 이 문제는 한 번 바꾼 거지 그냥. 원래 x, y가 변수인 함수를 해석하는데 잠깐 a를 변수로 하는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좀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x, y를 변수로 보는 함수로 돌아와 보자. 자, 얘가 0,6이랑 마이너스 1,5를 a 값에 관계없이 지난대. 아니 이게 뭔 싹소리야? 한번 볼게. 0,6을 넣어볼게. x에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y에 6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괜찮아? 그러면 이건 무슨 식이야 얘들아? 항등식이죠. 6은 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a가 뭐든 상관없이 6은 6이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게. 그 다음 y에 5 집어넣어볼게. 얘도 5는 5잖아. a가 뭐든 상관이 없는 거지. 됐니? 자, 이제 끝났어. 이 두 점만 밝혀내면 이 문제는 거의 끝난 거지. 자,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아. 0,6에서의 접선이랑 마이너스 1,5에서의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얘기지.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래. 자,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지.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해 주자 이거야. 이거는 니네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대충 그린 그림이야. 원래는 전혀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 됐어? 자, 그럼 0,6에서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해볼게. m1 얼마예요? a죠.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서의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m2는 얼마예요? 이건가? 아니네. 3-a 그렇지. 3-a가 되죠. 괜찮니? 자, 그럼 이 두 기울기가 수직이라니까 a 곱하기 3-a가 마일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럼 a 두 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A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려니까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써서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다 죽어가노 이 라인은. 왜 아니나 어제 몇 시에 잤는데? 12시요. 나 일찍 잤네. 하람이는? 저도 그치. 나는 새벽 3시 14분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일어나 보니까 소파에 쭈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급히 씻고 들어가서 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존다 수업하면서 갑자기 확 짜증이 확 난다 얘들. 나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논산훈련소 가서 5주 훈련을 받고 논산에서 탈출을 못했어. 왜? 후반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박격포 훈련을 또 받으러 후반기 교육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후반기 교육 박격포 훈련을 받는데 1주인가 2주 더 받은. 진짜. 왜냐면 훈련병은 얘들아 자유가 급격하게 제한이 돼. 뭐 흡연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뭐 못하는 게 겁나 많아. 그 박격포 훈련을 받는데 나의 조랑 같은 조의 한 명이 자기가 기면증이래. 기면증이 뭔 줄 알아? 갑자기 자는 거. 아니야, 뭘 갑자기 다. 기가 설기자입니다. 설기. 면은 그 자는 거, 자는 거 면증. 서서 자는 증상이라고. 그래서 박격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꾸 서서 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새끼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새끼를 통과시켜준 군의관을 진짜 때리고 싶고. 아니 기면증 왜 통과시켜?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해? 기면증 새끼랑. 야야 타냐 빨리. 뭐 기관총 부사수면 이 탄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야야 탄 집어넣어 이러고 있는다. 이지랄하고 있으면 기관총 어떻게 써? 적들한테 잠깐만 야야 나 내 부사수 기면증이니까 잠깐 멈춰 이런 다음에 내가 가라. 그리고 이 새끼 말이 설령 뻥이다 라고 하면 뻥이면 뻥인. 알겠지 아니나? 좌면증은 정상이긴 하지만 군대에서 얘들아 정상인만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알겠지? 끝! 뭐 또 질문 없어? 야 근데 왜 24번까지밖에 안 내줬어? 설명은 다 한 건가 그러면? 그래. 자 그럼 이제 상문제 또 풀러 가보자. 상문제만 풀어줘서 좀 별론가? 자 35번으로 가볼게요.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뭐 이딴 유형이 있어. 지금 접선의 간격수가 있는데 그럼 안 접하면 접방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35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했어? 자, 대충 읽어봤니? 이걸 물어봐야겠다. 세빈아, 이 문제를 그래프로 풀고 싶어?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아리나, 그 방. 아, 방정식이라 그랬냐? 방? 소아야, 그 방. 그 방이 뭐냐고? 뭔지 몰라? 그래프로 풀고 싶어?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방정식? 태연아, 그래프로 풀고 싶어?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그래프. 하나만 그래프로 풀고 싶어?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방정식. 이거야 그래프로 풀고 싶어? 방정식으로? 방정식. 자, 그러면 집단 지성의 오류인가? 유일한 천재인가? 태연아, 왜 그래프로 풀고 싶어? 홍대병 말기인가? 이거는 얘들아 기호의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야. 내가 수아한테 다 익은 육개장 사발면을 줘. 너 뭘로 먹을 거야? 적달아, 어때? 손으로 먹으래. 그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잖아. 이건 그거랑 똑같습니다. 방정식이 젓가락, 그래프가 손이에요. 그래서 너 보고 왜 손으로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손인지 설명해 줄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도 A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봤는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는 거니까 A 때문에. 뭐 그럼 A를 가정하면서 그릴 거야? A가 1이라면 이러면서 선생님 지금 1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풀 수가 없어. 재미가 없죠. 풀이가 여러 개 해야지 재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왜 연립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리나, 이거 왜 연립인지 알겠어? 왜 연립인데? 니네가 좋아하는 연립이 가감법 아니야? 가감이라는 게 얘들아 더하고 빼는 법이라는 얘기야. 빼면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그렇지, y 없어지잖아. 이게 네모고 요게 세모라고 하면 네모 빼기 세모니까 세모 넘긴 모양이야 이게. 괜찮아? 니네가 배운 연립 그대로야.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 3차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되지. 근데 얘네 둘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중근을 갖든지 삼중근을, 어쨌든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태연아,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얘는 3차 방정식 인수분해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죠. 왜? x로 묶으면 되니까.
그러면 삼중근은 이게 x제곱이 돼줘야 되는데, 그치? x가 이미 0이 근이니까 나머지 근도 다 0이 돼줘야 되니까 x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도 0이고 얘도 0인 a 값은 없죠. 그러니까 삼중근은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중근이 두 가지 형태가 있지. 하나는 얘가 x는 0을 갖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 x는 0, 여기는 x는 0 있으니까 이중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요거 자체가 판별식이 0이어서 이중근을 가질 때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거는 경험이 조금만 쌓여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세연아, 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난 그래프가 좋아. 선생님도 그래프 좋아합니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뭔가 이런 느낌이야. 내가 제갈량인데 어디다 복병을 설치하지 하고 봤는데 지도가 나한테 이미 있어. 여기가 좋겠구만 이런 느낌이고, 방정식으로 푼다는 거는 그런 지도는 없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지. 그래프 보면 좋으니까. 근데 그리고 싶었는데 A가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낑겨 있어가지고 보통 그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식으로 해석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왜?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자, A 값 구해보세요. 태연아, 이해되냐? 네. 이해 안 되면 얘들아 지금 얘기해. 다 구하셨나요? 태연아 구했어? 네. 사람이도? 네. 자, 또 넘어가 볼게. 유형 9번을 얘들아 별표를 한번 쳐보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종종 나오는 건데,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능에도 꽤 많이 나온 형태야.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지금 곡선이 있단 말이지.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근데 이 곡선 경우에 따라서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최소가 될 것 같네. 곡선 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 곡선의 무한개의 점 중에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는 거지. 수아야, 어떻게 구하고 싶어? 중학교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자, 이렇게 구합니다. 이 빨간색 선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얘랑 한 점에서 딱 최초로 만나게 될 때까지. 그러면 그때 접한 점과 여기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지호야 이해돼? 아린이 이해돼? 수아도 이해돼? 자,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는 얘를 2차 곡선으로 주고 얘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연립해서 판별식 쓰고 뭐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데, 지금 미분을 배운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얘의 기울기가 3이라고 해봐. 그럼 이 평행한 애도 기울기가 3이겠지.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 곡선의 접선이지. 결국 무슨 상황이랑 똑같아져?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이랑 똑같아진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티브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41번을 어시스트 해줄 테니까 42번을 니네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41번 한번 봅시다. 선생님도 늙어서 이제 문제를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내가 풀어줄게. 지금 A, B는 얘들아 고정된 점이고 P는 이 곡선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AB를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은 고정인 상태지. 그러면 높이만 최소가 되면 되는데 높이 최소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러나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을 찾는 거지. 그래서 요 파란 선이랑 빨간 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높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가보자. 우리는 요 AB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돼. 자, 근데 기울기는 x로 2, y로 4니까 기울기는 2가 돼주겠네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은 y는 2x 플러스 k라고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2니까 평행 이동했으니까. 빨간색 직선도 뭐 구해볼까? y는 2x 4 집어넣어서 6 나오니까 y가 돼주겠네. 괜찮니? 자, 그럼 얘가 2차식이니까 얘 미분한다. 자, 그러면 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여기 t 집어넣은 4t-6이 뭐가 돼줘야 돼? 2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2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2래.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8 3인가? 됐어? 자, 그러면 2,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넓이가 나올 것 같네요. 괜찮아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 한쪽이 0인 형태. 자,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더하고 루트. 그 다음에 2, 3을 여기다 집어넣은 값의 절대값. 얼마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겠네. 요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곡선 위의 한 점. 얘를 PK라고 해볼게요. PK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게 높인 거지.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뭐야? 4, 16, 루트 이렇게 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게 삼각형 넓이가 되겠네요. 최소값. 자, 그래서 이거 루트 5고 이거 루트 20. 루트 4가 되니까 2분의 루트 4, 1이 돼줄 것 같네. 됐습니까? 자, 똑같은 문제 42번 한번 풀어봐. 뭐라고? 어? 빨간색. 이거 잘못 구했네. 미안. 그럼 얼마지? 2, 3 집어넣으면 5, 5, 아. 그럼 5가 답이겠네. 5가 답이. 고치기만 하면 됐어? 왜? 안 되는 거 물어봐. 이해가 좀 안 된다.
또 뭐 이해한대? 좀 공식 쓸때 응. T와 직선이면 무슨 종류 쓰나요? 2,3이요? 여기가 이렇게 이동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점이 제일 이 거리를 짧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서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지. 이게 높이가 돼줘야 되니까 넓이가 가장 작은 삼각형이 될 거야. A를 쓰자면 음수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이제 여기가 1인데 지금 P에서는 P가 이사보면 그럼 나 이게 이상 그럼 안에 나 이게 수업 왜? 사고가 있었는데 수학 구했어? 쉬워? 지금 얘들아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뭔가 이상한 것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 뭐 하고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 니네가 뭐를 해야 될지 이렇게 스텝이 딱딱딱딱 보이기 시작해야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 42번 문제를 풀 때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절편이 1이랑 마사, y절편은 4인데 x랑 만나는 x절편이 두 개인데 음수인 거가 a고 y절편이 b라고 돼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 성분 AB는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사분면에서 이 곡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점 여기 위겠지. 여기 거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P1이라고 했을 때 A, P, B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아니라는 거는 그림상으로도 확실히 보이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인데 똑같죠. 이 빨간색 선을 평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평행 이동해? 접할 때까지 평행 이동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그 접하는 순간에 P가 왔을 때 높이가 가장 커지는구나. 왜 가장 클까요?를 생각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저게 제일 클 거라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메인으로는 안 쓰여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도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아 맞네 여기서 접하면 제일 멀겠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종종 있어. 생각을 하면 좋은데 못하면 또 되게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빨간색 직선 접선 구하면 된다는 접선의 방정식. 이 파트가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근데 물론 이 파트도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파트는 야, 이 문제들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니까 잘 풀려. 지금 이 센의 저자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유형 문제집이라는 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생겼을 거고 k만 구하면 되니까 얘 미분해줘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빼기 3인데 여기에 넣어서 기울기가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1이 나오는 x값이 얼마야? y가 돼주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냐? 6인가? 마이너스 2, 6이 이 점이 돼주겠네. 괜찮아요? 괜찮아? 응.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최대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래. 자, 이 빨간색 선은 4루트 2. 그 다음에 높이는 역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AB 방정식 얼만교? y는 x 플러스 4. 이거 일반형으로 붙여주고 y는 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 6 사이의 거리 루트 2분의 얼마요? 4네. 2루트 2가 돼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4루트 2가 밑변, 2루트 2가 높이, 2루트 2 여기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최대 넓이가 나온다. 괜찮니? 넘어가 봅시다. 아니 사람아, 너는 D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의 상은 자, 48번이 상이네. 48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48번 있노? 네. 아, 다행이네. 48번까지 있네. 네. 48번 읽어보라고. 읽었니? 세연아, 네. 그래프 그리고 싶어? 안 그리고 싶어? 그리고 싶어요. 그렇지. 왜? 실기 온전히 다 나와 있잖아. 자,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크게 그려야 되나? 0이랑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그려볼게. 자, 뭐 그렸어.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너무 붙어 있는데.
접선 두 개. 야, 얘가 꼭지점이 꼭지점 y좌표가 뭐가 되지? 좀 낮게 있지. 요 정도지. 자,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진대. 잘 그릴 수 있을까? 뭐. 대충 그려볼게. 근데 정확히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법선 얘기 선생님이 해줬지, 얘들아? 네. 여기서의 법선의 x절편이랑 여기서도 법선이 그리기 힘든데 뭐 이거의 x절편 요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러려면 법선을 구하려면 일단 접선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줘야 되겠죠? 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접점을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접점 t,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는 2t 플러스 1이 돼주겠죠. 여기다 t 대입한 거. 자, 그러면 기울기가 2t 플러스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직선이 뭘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마1 집어넣으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 넘겼어. 뿅뿅 마이너스 t제곱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지네. 마이너스 2t는 0.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는 0. 그래서 t는 0이거나 그림을 겁나 잘못 그렸네. 새로 그려야겠다. 자, 그래서 t가 0이거나 t가 마이너스 2이거나 두 개가 나왔어. 됐어?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t가 0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이고 x고 이렇게 y는 x네. 괜찮습니까? 괜찮아? y는 x가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얼마야? 4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것 같네. 맞아? 이렇게 생겼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법선을 그려보자. 자, 법선은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x여야 돼. 맞지? 그 다음에 t가 0이었을 때 접점이 0,0이죠. 왜? 우리가 접점을 t, t제곱 플러스 t라고 세팅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0을 지나려면 법선은 이렇게 생겼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법선. 얘는 기울기가 마산이니까 법선은 3분의 1x로 시작할 거고 지금 접점이 마이너스 2,2가 되는 것 같네.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2,2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됐어? 3분의 2에다 3분의 6인가 3분의 8인가? 자,
x절편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x절편은 0,0, 0이고 얘 x절편은 막 8인 것 같네. 그쵸?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해주면 막 8. 괜찮니? 자, 근데 얘들아 봐봐. 결국 태연아, 네.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메인 핵심이지. 그리고 이 뒤엔 얘기들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일부러 더 귀찮게 하려고 더 물어보는 추가 질문인 거지. 얘만 구할 줄 알면 이 추가 질문들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얘를 내가 잘 못 구해.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야. 알겠어?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려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접점을 알려준 접선의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했나 보네. 그거를 구할 줄 알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 조금 저절로 많이 해결됨. 수학에서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 점점 질문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 이거 뭐 그냥 접방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슬슬 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초반에 요 기본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유형 문제로 넘어가면 훨씬 수월하게 잘 풀릴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이제 하람이한테는 없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 53번. 이것도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활용이라는 유형이래. 하람아 53번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도랑 같이 보고 여기다 푸셈. 야 없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있을 것 같아요. 없어졌으면 또 어떡할 거야? 새로 살 거야? 지호한테 무릎 꿇을 거야? 야, 네 책 자르고 복사해주면 안 돼 이렇게? 지호야 그러면 복사해줄 거야? 내가 잘라줄 수는 있어. 아 해줄 거야? 10,000원 받아야지. 자, 읽어봤니? 자, 같이 풀어볼게. 지금 얘들아 선생님이 상문제만 푸는 이유는 얘네들이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 접선의 방정식 푸는 거 다 까먹었는데요 이러면 선생님한테 뭐 유형 기본 문제라도 요청을 하고 하세요. 자, 얘도 수능에 꽤 잘 나오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으로는 안 나오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응용하지만 가봅시다. 니네가 53번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면
해석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자, A,6에서 곡선 박. 이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접근할 때 아리나 짜증나는 점이 뭐야? 아, 안 짜증나? 모르겠어? 짜증나는 점? A 때문에 온전히 구해지지가 않잖아. 죄송합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 자, 뭐 A가 있던 말든 외부의 점에서 그었대니까 똑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보는 거지. 접점 세팅하고 얘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t로 나타내고, 자 3t 제곱 여기다 t 집어넣은 16t가 기울기고, 이 점 지나야 되고, 자 이게 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 지나야 돼? A, 6을 지나야 돼.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변수를 t로 잡아놓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t도 문자고 a도 문자인 방정식이 됐다 이거야. 괜찮니? 자, 어떻게 해석할까? 야,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세팅을 해놨다. 조금 더 복잡해야 해도 괜찮은데 6이 없어져 버리고. 자, 얘 t를 일단 얘들아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한 개만 변수로 보고 식을 세팅을 해보자. A 3at 제곱 플러스 16at a 정리했어.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16t 제곱 이렇게 됐고, 3차 마이너스 2t 세제곱, 2차 차 자, 3차 방정식이 나왔어. 여기가 마이너스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거지.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수아야? 자, 원래 상황은 외부의 점 A,6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밖에 안 생긴다. 그렇지. 실근이 하나다. 여기서 나오는 t 값에서 실수가 하나여야지 접점이 한 개만 생기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왜 좋냐면 얘들아, 우리가 복잡하게 문자가 두 개인 3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근데 어쨌든 이 방정식만 제대로 세웠다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방정식을 온전히 해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 사실 식으로만 보면 꽤 복잡한 식인데 태연아, 실근이 하나다 인정할 수 없어?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인 거랑 실근이 한 개인 거 매칭시킬 수 있어? 괜찮아? 안 괜찮아? 왜? 뭐가 이해 안 돼? 저 그래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건 잘못 그린 거지. 그러니까 아, 대충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린 거고. 완벽히 그리고 싶어? 그려놔 빨리 그럼. 근데 얘도 그래프는 완벽히 그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그려야 되긴 할 텐데 완벽히 그려도 좋아. 근데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 나온다는 게 t 값이 하나여야지 접점이 한 개일 거 아니야. 실근이 세 개 나오면 접점이 세 개 생기잖아.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가 나온다는 거는 이 방정식은 실근이 하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돼? 이 3차 방정식의 t의 실근 값이 한 개여야지 접점이 한 개만 생길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지금? 자, 그래서 얘 또 인수분해해야지. 근데 저기 8t 제곱이요. 3 t제곱 플러스 안 돼! 사람아 왜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사람이 다 닭이. 꽤 복잡해졌는데 잠깐만 다시 써보자. 마이너스 2t 세제곱 2차는 요건가? 그러면 3a 빼기 8t 제곱 플러스 16at 이렇게 생긴 것 같네. 가자. 야, 이 문제도 사실은 인수분해를 꽤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도 꽤 있어. 근데 뭐 t로 바로 묶어버리니까 뭐. 자, 이렇게 나왔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지호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 허근을 가져야죠. 여기 t는 0, 실근 이미 하나 가졌잖아요. 그렇죠? 얘는 허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선생님 이 문제의 질문을 안 봤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휴휴. 범위 딱 나왔네요. 됐어요? 얘나 이해돼? 어려워?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우리가 일찍.
야,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이 좀 풀어져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시간을 써서라도 프린트를 더 풀리고 이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니네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야. 특히 도함수의 활용 투 부분. 거기가 내가 이해가 됐다. 이러면 거의 수투는 성공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숙제들은. 여기가 이해가 되고 풀리면 수투는 거의 완성. 60~70%는 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를 위해서 달려왔던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막 욕심내지 않을게. 어차피 적분은 지금 막 엄청 크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 53번까지 숙제로 내주면 될 것 같다. 그치? 응. 자, 숙제가 24번까지였어? 그럼 25번부터 53번까지 안양 S 스페셜이라는 뜻이죠. 안양 S 아닌가? 안양 A인가? A가 원래 제일 좋은 거잖아, 그렇지? 자, 숙제 여기까지 내주고 얘네가 1승 있나? 눈코입 잘해. 눈코입 잘해. 코이가 엘리오 자, 오늘 숙제 검사 맡은 거는 안 된 사람은 계속 맡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